자, 2025년 대비 우리 마지막 원서 특강이죠. 마지막 원서 특강은 이제 학교 문법 티처스 저 스쿨 그래머 원서 특강을 하는데 티처스 그래머 오브 잉글리시 요 책으로 이제 하는데 요 책 잠깐 설명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요 책이 지금 1장부터 1장부터 지금 몇 장까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25 챕터 25까지 지금 제가 강의할 거다라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책에 26까지 있어요. 그래서 26까지 있는데 앞에 앞에 세 개는 1, 2, 3은 건너뛰었죠. 그래서 1, 2, 3은 읽을 필요 없는데 조금 여유가 되면은 26까지는 안 가지만 26장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26장은 읽어볼 만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뭐 26장까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는데 이게 여유가 없어요. 항상 제일 부담스러운 이 과목이 저는 이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한 계획은 2달이지만 어, 그러니까 이게 몇 주죠? 8주죠. 8주지만은 최소한 10주 보강해 들어가서 10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려서 예, 힘들어요. 예,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르죠.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의 문법을 완전 머릿속에서 떼내고 무슨 뭐 새로운 문법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문법 그 위에다가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한 영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영문법에다가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예를 들어서 프레포지션 뭐 9번 챕터 9에 이런 걸 배울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거기다가 올려서 쌓으셔야 돼요. 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쭉 읽어 나가시고 이 책이 두껍지만은 내용 쉬운 영어로 쓰여 있어 가지고요 조금 빨리 읽혀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맨 챕터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음, problems that ESL, EFL 학생들이 겪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영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티클과 같은 경우는 영어의 아티클을 배울 때 EFL, ESL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나 이거 읽어야 돼. 거기에 상당히 또 양이 또 꽤 돼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은요. 한국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읽으세요. 대부분 한국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을 안 하는데 가끔 일본 학생, 한국 학생 이렇게 언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자주 실수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랍 학생들이 무슨 뭐 실수를 한다 이건 그냥 막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 또는 뭐 한국 코리안만 있는 것만 잡으세요. 이쪽 코리안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상당히 양이 좀 많으니까 그 부분은 건너뛰면은 양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예, 연습 문제 답안은 또 책 안에 있으니까 책은 다 구입한 거? 예? 책 다 있죠? 예, 이거 얼마예요? 얼마 주고 샀지? 예, 뭐 비싸겠죠. 예. 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책이 싼 거는 알죠. 예, 그래도 쌉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최근에 여기 이 TG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죠. 예, 어, 출제가 대부분 많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 영역에서 대부분 영역에서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 자료로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 보충 자료가 뭐냐?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스튜던트 그래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스튜던트 그래마, 그다음에 그래마북. 요거 이 두 책은 예전에 출제 원서로도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 두 책. 그래서 워낙 유명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2023년도에 코오디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 개의 책이 대표적인 문법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세 번째 캠브리지 그래머 오브 잉글리시 랭귀지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이, 어, 약간 이렇게 얇은 버전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얇은 버전으로 나온 책, 사실 이거 A본도 스튜던트 그래마도 얘만큼 두꺼운 책이 얇은 버전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은 양, 대부분의 문법적인 내용을 주요한 문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요거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첨부되는 보충 자료를 보시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 책 자기 갖고 있는 사람, 요 세 개 중에 하나 문법책 뭐 가지고 있어요? 셋 다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응, 예,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학교에서 이 A번 책은 정말 그 수업 시간에 다뤘던, 교재로도 많이 다뤘던 책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되게 문법책인데 되게 어려워요. 어렵게 써놨어. 근데 이제 하여튼 학교에서 많이 봤던 책. 이거요? 이만한 파란색.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마북은 요거는 요것도 되게 좋은데 요즘에 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고 서적에 가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중고 서적에 가서 사야 되고, 얘는 나와요. 얘는 캠브리지 그래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세 개의 책을 보도록 저 추가해가지고 추가 자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출제가 된 부분, 그리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상관없이 뭐 쭉 강의하다가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이 항상 스토리를 가진 영역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것이 뭐 출제에 나왔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달 반? 두 달 반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제잖아요. 한 문제인데 어, 한 문제를 위해서 공부한다 이러면 좀 힘드니까, 우리가 영어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영문법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 때문에 이거 보는 게 좀 힘들잖아. 그죠? 영문법 지식은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끝났고. 자, 챕터 4 퀘스천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챕터 1, 2, 3은 왜 안 하냐? 챕터 1, 2, 3은 뭐냐면 인트로덕션이니까, 챕터 1은 인트로덕션이니까 안 해도 되고, 챕터 2는 그래마 텀이고, 챕터 3는 티칭 그래마예요. 그러니까 그래마 텀은 용어 알려주는 거잖아요.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용어는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용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칭 그래마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건 뭐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래마 잘 알면 알아서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1, 2, 3은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 챕터 26는 조금 볼만하다. 그거는 볼만하다. 요거 앞에 1, 2, 3은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 4 퀘스천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체적으로 좀 잡고, 전체 내용을 좀 머릿속에서 잡고 넘어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각 챕터마다 공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전체 한번 쭉 볼게요. 퀘스천에는 어떤 내용을 담냐면은 yes, no 퀘스천 1번의 큰 제목만 볼게요. yes, no 퀘스천 담고, yes, no 퀘스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살짝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퀘션 내용 어떤 거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은 두 번째는 어떤 퀘션이야? 아, 이게 넘기기 힘든데. 2번에 있나요? 2번에 take question 넘기지 말고 take question이에요. take ques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WH question이에요. 그래서 yes, no question, take question, WH question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고 퀘션 아까 그 기출에 보면은 퀘션이 2002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뭐 아예 한번 나올 만한 스토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둘 만하고 그다음에 퀘션 yes no question과 WH question은 통산론에서도 배우잖아요. yes no question은 T2C 무브먼트를 겪는 거다. WH 무브먼트 겪는 게 WH question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냐면 yes no question의 의미적인 약간의 그 뉘앙스 요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yes no question에서 우리가 positive, negative, yes no question 이렇게 들어갔어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보시면은 지금 요게 positive, 이 B번이 negative 퀘스천이에요. 그냥 not을 썼는지 안 썼는지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positive 퀘스천, negative 퀘스천이 이 둘 다 yes no 퀘스천이죠. 좀 차이가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지티브 11번의 A 같은 Are you coming 도 오고 있어? 파지티브 퀘스천은 어떤 not imply any expec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답이 어떨 것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 그런데 11번의 B번 보시면은 aren't you coming? 라고 부정적으로 지금 yes no 퀘스천을 만들면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지금 썼나 볼게요. 네거티브 퀘스천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면 specific expectation, 그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너 오고 있지 않아 지금? 그럼 오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컨펌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약간의 그런 여기 키워드를 우리가 지금 네거티브, 파지티브 요 yes no 퀘스천의 키워드를 expectation으로 잡고 할게요. 이 expectation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맥락을 주고 expectation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expectation을 화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걸 써야 돼요? 네거티브 yes no 퀘스천을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거티브, 파지티브, yes no 퀘스천 했고 거기에 우리가 키워드는 지금 요 제목은 제가 책에는 없는 걸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번호 넘버링 해놓은 거는 그냥 그래서 expectation 키워드를 잡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한번 볼게요. 13번에 보시면은 얘도 지금 네거티브 yes no 퀘스천으로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가볍게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야, 잔이 너한테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부정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그러면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래 읽지 마시고 무슨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잔이 너한테 말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것을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잔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잔이 앨리스에게 그녀가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했어야 됐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됐죠? 아까 지금 그 expectation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sume, 이 가정이 얘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시험에 나오면 이러한 가정은 그냥 바로 그냥 여기에 나오듯이 얘가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함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맥락으로 나와서 여기서 어떤 이러한 맥락이 있는데 어떤 yes no question 타입으로 물어볼 거야, 어떤 게 적절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expectation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번에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수전이 지금 잔이 너한테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얘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기대를 잘못한 거죠. 예, 익스펙테이션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여기 I'm sorry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으로 나는 걔가 지금 지금 나한테 would be expecting me 라고 지금 확신했었어. 근데 미안해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정리합니다. 네거티브 파지티브 예스 노 퀘스천에서 두 가지의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파지티브 예스 노 퀘스천에서 어너이언스하고 디스포인트먼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거티브로 표현할 때 그럼 파지티브 예스 노 퀘스천은 특별한 게 없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를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네거티브 퀘스천이 지금 계속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는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네거티브 예스 노 퀘스천에서는 지금 뭔가 짜증이 나고 실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n't you ever give me a simple answer?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요거 잠깐 어떤 어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한테 조금 심플한 답변을 지금 해줄 수 없어? 라는 거죠. 짜증이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어요. 나 지금 심플한 앤서를 하는데 너무 지금 길게 지금 답변한다 너.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시면 자 여기도 haven't you called him? 네가 나한테 전화했어? 혹은 전화하지 않았어? 사실 단순하게 보면은 전화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너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전화했어? 같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한 yes no question하고 포지티브한 yes no question이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정해야 돼. 야, 너 결혼했어? 너 결혼하지 않았어? 너 결혼했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같은 거예요. 뒤도 나오지만 답변은 동일해요. 너 결혼했어? 너 결혼하지 않았어? 그럼 나 결혼하지 않았어. 이렇게 할 때 답변을 yes라고 해요, no로 해요? 응. 그냥 둘 다 no예요. 파지티브로 물어봤던 네거티브로 물어봤던 결혼 안 했으면 no예요. 이게 의미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파지티브로 물어보나 네거티브로 물어보나. 근데 이제 파지티브는 버려두고 이 네거티브한 yes no question의 의미적인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expectation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망이에요, 실망. 예. 그래서 예문을 보면 심플한 앤서를 나한테 지금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심플한 앤서를 기대했는데 사실 그것도 기대죠.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이걸 기대한 거지. 얘가 이것을 사실 이것도 기대에 못 미치니까 디스포인트먼트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기대라는 것으로 그냥 같이 싸 잡아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가 전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간 실망감, 짜증 이게 섞인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네거티브 퀘스천인데 네거티브 퀘스천은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써야 되죠. 그죠? 네.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통사론에서 배웠잖아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써야 되는데 네거티브 퀘스천에서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는 거죠. 자, 그럼 머릿속에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퀘스천은 여기 보세요. Can't you ever 네거티브 퀘스천은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포지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는 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PPI를 썼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른 의미가 뭔지를 이제 그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죠. 그 제가 자주 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질문 쓸 수 이제 우리가 교단에서 질문 있어요? 저 수업 다 끝나고 질문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두 가지로. 사실 우리가 질문할 때도요. 그냥 질문 퀘스천에서도 any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some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any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질문 자체가 뭔가 모르니까 물어보기 때문에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question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do you have some questions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데 얘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정리하는 거죠. 됐죠?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이렇게 쓸 때는 부정문에서도 쓰지만 퀘스천 의문문에서도 이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뭡니까? 조건문에서도 얘가 잘 쓰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좀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 네, 확신이 없으니까 some이 아니라 any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positive 폴라리티 아이템은 이렇게 정의할게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은 부정, 의문, 조건문에서 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쵸?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positive 폴라리티 아이템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지. 이 차이지. 그러면 아까 do you have any question? do you have some question?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질문이 있을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 some question은 질문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얘네가 질문할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some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거티브 퀘스천에서 positive 폴라리티 아이템을 썼다라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positive 폴라리티 아이템은 우리가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someone, somebody는 positive 폴라리티 아이템이고 already 요거 잘 잡고 있어야 되죠. 예. already에 상응하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은 뭐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썼을 때 네. 빠른 답변. 아, 좋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보시면은 질문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positive answer를 기대하고 있을 때, 네. 포지티브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때 PPI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dn't anybody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somebody 썼죠. 네. 그래서 didn't somebody call m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누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 이 의미잖아요. 예. 그런데 anybody 써도 괜찮고 somebody 써도 괜찮은데 somebody를 썼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분명히 오늘 오후에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 나한테 누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 implication 함축이 어떻게 됩니까? I'll bet somebody did. 누군가 분명히 나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다. 이것과 공부할 때 이것과 이것을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 네거티브한 yes no question에서 지금 already라는 positive한 폴라리티 아이템을 쓰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hasn't already done that 했을 때는 뭔가 지금 함축 이미 걔가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I was sure that he had 분명히 제가 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3번에 요 부분 좀 잘 정리해 두세요. 3번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제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에서 지금 우리가 3개 정리했어요. 네거티브 폴라리티 아이템에서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expectation, 기대하는 거. 두 번째는 annoyance, 그 다음에 disappointment, 실망하고 세 번째가 positive 폴라리티 아이템을 썼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그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거티브 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거티브 앤서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보든지 17번처럼 긍정적으로 물어보든지 부정적으로 물어보든지 의미는 Can you come to the ceremony 하지? Can't you come to the ceremony? 너 세레머니에 올 수 있어? 세레머니에 올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같은 거예요. 그치? 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로나 우리나라 말로나 그냥 동일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 동일한 거예요. 그럴 때 답변할 때 긍정으로 물어보나 부정으로 물어보나 답변할 때는 부정에 대한 부정 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No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야. 뭐와 상관없이 파지티브한 yes no 퀘스천으로 썼는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한 yes no 퀘스천을 썼는지 관계없이. 근데 이거 아마 아까 제가 EFR, ESL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의 언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써놓은 건데, 예,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써놓지 않고 그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같네요. 본문에. 음. 본문에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혼동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 연결해 나왔어요? 연결해서 왜 이게 나오죠? 언제? 예전에. 예. 그럼 여기서 갖다 쓴 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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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음. 그래서 요거 지금 네거티브로 답변할 때는 긍정으로 물어보나 부정으로 물어보나 그냥 다 노다. 예. 뭐 긍정은 뭐 예스, 긍정은 노, 부정은 예스 뭐 이런 거 아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yes no question 정리했어요. 특히 네거티브 yes no question 약간의 뉘앙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yes no question, 파지티브 yes no question에서 요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1.2에 reduced yes no question이에요. 그 yes no question이 약간 뭐예요? 약간 줄어들었다 이 말이잖아. 약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를 빼먹고 쓴다라는 거예요. 빼먹고 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게 reduced yes no question이에요. 이런 거지. 예. 그럼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서 쓰는구나. 줄여서 쓰는구나. 여기서 뭐가 줄였어요? He been talking이니까 has. 그 다음에 이런 auxiliary 다 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declarative yes no question 보시면은 여기에 스테이트먼트 폼으로 yes no intonation만 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즉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do you 이렇게 쓰지 않죠. 이게 원래 정문이고 이렇게 쓰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쓰는 거죠. 여기에 question intonation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쓴다라는 거죠. You play hockey?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 요렇게 쓸 때 그러니까 이렇게 reduced하게 쓸 때 줄여서 쓸 때 세 개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네요. 세 개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렇게 reduced한 퀘스천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지 볼게요. 지금 8시에 그가 말했어요. 그가 8시에 여기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You've already talked to him? 너 그에게 벌써 말했어? 라고 해서 그냥 일반 아까 얘기한 스테이트먼트 폼을 쓰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할 때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나 지금 lost my job 했어. 그러니까 you lost your job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기능이 있어요? surprise, amazement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I can believe you lost. 우리가 졌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너 게임에서 졌어? 라고 해서 그 게임에서 졌어. 여기서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시험에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봤어요. 챕터 4에서 퀘션에서 yes, no 퀘션을 봤고 yes, no 퀘션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앞에 부분에 네거티브 yes, no 퀘션에서의 네 가지의 약간 차이점, 그 부분만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ag 퀘션이에요. tag 퀘션은 일단은 tag 퀘션은 25번에 요 뒤에 이렇게 쓰는 거 태그를 다는 게 tag 퀘션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태그 퀘션을 만드는 방법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선 지금 써놓지 않았지만 그렇죠.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여기 앞에가 메인 클로즈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달아야 돼. 그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여기 부정이면 긍정으로 달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동사 갖다 쓰는 거죠. 억실러리를. 그래서 조동사를 갖다 쓰면 되는데 doesn'이니까 does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조동사 억실러리가 없을 때는 두 삽입이 필요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뭡니까? 뭐예요? 부정문을 달 때 두 삽입을 할 때 하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주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부정, 긍정이면 부정, 그 다음에 조동사를 여기다 갖다 듣는 거고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를 쓰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애를 갖다 쓰면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또 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네, 주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태그 퀘스천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 기본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그 퀘스천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요? 태그 퀘스천은 a pass value from the stem. stem 괜찮죠? 앞에 있는 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와 지금 a pass value라니까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그렇게 쓴다는 거죠. 만약에 stem이 positive 하다면은 태그는 네거티브하게 만약에 네거티브면 포지티브하게 이제 그렇게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태그 퀘스천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인토네이션으로 구분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학교 문법을 인토네이션으로 학교 문법에 인토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간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기출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 TG에서는 인토네이션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인토네이션 들어간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인토네이션 들어간 것도 사실 인토네이션도 소리에 대한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쿨 그래마에서 이 소리 문법을 배제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우리가 인토네이션 나온 개념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 물론 아직 기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태그 퀘션을 좀 올려가지고 25번 요 두 개를 보시면은 지금 둘 다 동일한 태그 퀘션인데 인토네이션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uprise 이렇게 해서 이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태그에. 그 다음에 falling 인토네이션이니까 이런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does he? does he? doesn't h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인토네이션이. 그 다음에 doesn't he?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는 인토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개로 다 우리가 그런 인토네이션을 쓸 수 있는데 인토네이션이 동일한 태그 퀘션에서 인토네이션이 다를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doesn't he?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 ask 질문자가 완전히 답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라고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seeking information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25번이 태그 퀘션의 일반적인 인토네이션이겠죠. 예, 아주 전형적인 인토네이션이고 falling 인토네이션은 he likes to do that, doesn't he? 이렇게 해서 뚝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화자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질문자가 기대하는 겁니다. 대화자가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얘는 물어보는 거고 얘는 그가 그거 하는 거 좋아하지. 그렇지? 이렇게 동의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인토네이션 차이가 있다. 자, 공부하시면서 책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과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들 잘 구분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인토네이션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때 이 인터로쿠터가 동의할 것을 기대를 한다고 그래서 대화자가.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추가적으로 쏘는 거 네거티브 태그 퀘션인데 falling 인토네이션이 있는 거, 지금 우리가 25분에 요 바로 위에 봤던 거, 얘는 can be formed, 얘는 주로 형태가 이런 문장 형태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문장 형태가 아까 위에 일반적인 태그 퀘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falling intonation, 네거티브 태그 퀘션이고 falling intonation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장 형태예요? 이런 문장 형태. 이런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장 형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가?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메인 버브의 스템 괜찮죠? 예, 이 태그 앞에 있는 게 스템이에요. 태그의 메인 버브 어디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이 태그의 메인 버브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There is a good evidence. 컴플리먼트가 true라는 거. 컴플리먼트 요게 이 사실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falling intonation이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지? 이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냐?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 이 메인 벌브가 어떤 메인 벌브냐에 따라서 보면 되겠죠. 여기 it appeared that 하면은 대처럼 보인다. 자기의 의견을 보이는 거죠. 네,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그 의견이 뭐예요? good evidence라는 거죠. 그럼 그것과 관련돼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believe, expect, guess, imagine, look like, see, seem, suppose라는 이런 거가 메인 벌브로 있을 때 falling intonation으로 take question을 쓰면서 상대방에게 어그리먼트를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야, 그거 내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았는데, 그치? 이길 것 같았는데, 그치? 그러니까 답변이 뭐예요? 얘가 김이라는 애가 거의 그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던 거죠. 근데 뭐라고 답변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 건데, 예, 이겼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2대1로 졌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I can hardly believe it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태그 퀘션도 일반적인 태그 퀘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태그 퀘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일반적인 태그 퀘션 위에다가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그 퀘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외적인 그리고 예외적인을 우리 그 뭐라고 합니까? 언마크드라고 부르죠. 마크드라고 언마크드가 일반적이고 마크드한 부분이죠. 이 마크드한 부분을 우리가 하지만 언마크드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잘 갖고 그 위에다가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크드한 부분이죠. yes notation에서 지금 29번에 보시면 yes notation에서 뭐가 지금 특이해요? 뭐가 예외적이에요? 한번 29번 데이터만 한번 보세요. 뭐가 예외적이에요, 여기서? 지금 테이크 퀘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여기가 긍정인인데 여기도 긍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토익 퀘션에서 이렇게 쓰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때 이렇게 isn't it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is it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뭔가 특별한 여기에 의미가 예, 지금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이렇게 긍정으로 썼을 때 same polarity question, tag question이겠죠.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speaker inferred 뭐예요? conclusion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자기가 확신 비슷한 거죠. 아까 그러니까 agreement도 그렇고 얘도 좀 뭔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스템에 대한 확신이죠. That's your little game. That's your little game 뭐예요? 이 속임수, 너 여기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쉽게. 예. 그러니까 그 속임수 쓰라는 것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same polarity question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시험에 나올 때 이 reach conclusion 대화자가 스피커가 결론에 도달했다. 이거 지금 속임수 쓰고 있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맥락을 시험에 넣어주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떤 테이크 퀘션을 쓰는지, 어떤 게 적절한지, 그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WH 퀘션 볼 거 없어. 그냥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